자, 용익물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익물권은 글자 그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흔히 지지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의미합니다. 그 중에서 교재 313페이지에 보니까 지상권이 올라왔어요. 여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권이다. 지상권이 설정되기 위해서는 일단 이것은 타인 토지입니다. 내 땅이 아니라 너의 땅에 대해서 타인 토지를 갖다가 타인 토지에다가 건축물이라든가 건축물, 그 다음에 공작물, 그 다음에 어떤 수목, 이걸 갖다가 소유, 소유를 목적으로 이 타인 토지를 갖다가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지상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지상권이 설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지상권 설정 계약이 필요하겠죠. 지상권 설정 계약. 지상권에 대한 설정 계약하고 그 다음에 등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등기함으로써 지상권이 성립이 되는데 주의해야 될 것은 지료는 지상권의 성립 요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료는 성립 요소가 아니다. 그러니까 지료가 없어도 지상권은 뭐 한다고요?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면 지료 자체가 지상권이 유상일 수도 있고 무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료가 지상권의 성립 요소가 되지 않는 겁니다. 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무상의 지상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료는 땅세인데 지료 자체가 성립 요소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 지상권 자체가 이게 지금 만약에 지료 특약이 있다. 지료에 대한 특약이 있다면 그렇다면은 이것은 당연히 특약이 있으니까 당사자 간에는 유효입니다. 근데 이 특약을 했는데 이걸 갖다가 등기를 안 했어요. 특약이 있는데 등기를 안 했다. 등기를 안 한 상태에서 지상권이 이전됐습니다. 지상권이 이전되면 뭐가 되냐면 무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지료에 특약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유상이라는 소리죠? 예. 지료에 대한 특약이 있다는 말은 지료가 지상권이 무슨 소리예요? 유상이었는데 근데 등기를 안 해놨어요. 근데 특약이 있으면 등기 안 해도 당사자 간에는 뭐가 된다고요? 유효. 당사자 간에는 유효다. 근데 이걸 갖다가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상권이 넘어갔습니다. 지상권이 넘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 뭐로 바뀌냐면, 무상의 지상권이 되어버립니다. 뭐로 바뀐다고요? 무상. 네, 무상으로 바뀌어요. 무상으로 바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료 지급을 청구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지료 증감 청구권도 행사가 안 됩니다. 무상으로 바뀌었으니까. 자, 오해를 덜기 위해서 이렇게 해볼게요. 토지 소유자가 이 갑의 땅에 대해서 을이 이렇게 지상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러면은 지상권이 을을 지상권자인데 을 입장에서 토지 소유자 갑을 뭐라고 불러요? 설정자라고 불러요. 예외가 없다 그랬는데 소유자 쪽에다 뭘 붙인다고요? 설정자.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을이 지상권자면 을은 갑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설정자님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갑은 지상권 뭐가 되는 거예요? 설정자, 지상권 설정자가 되는 거예요. 소유자 쪽은 다 설정자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예외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2번은 지상권이 넘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럼 지상권이 넘어갔다는 말은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상권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상권자가 바뀌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 지상권자가 여기다가 이 지상 설정한 이 토지다 이렇게 건물 지을 수 있다는 소린가요? 없다는 소린가요? 자, 타인 토지다가 건축물, 공작물, 수목을 소유할 목적으로 타인 땅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을 입장에서 갑은 타인이죠. 예, 타인 땅에다가 건물 지을 수 있고 공작물을 이렇게 축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목 여기다가 이렇게 수목을 식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지상권이 넘어갔다는 겁니다. 지료가 있는데 지금 지상권에 대해서 뭐가 있었다고요? 지료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 병에게 넘어갔어요. 병에게 넘어가면 이 지상권은 뭐로 바뀐다고요? 무상으로 바뀌었다. 지금 이 소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등기가 지료가 있었는데 등기를 안 해가지고 지상권이 이전돼가지고 병한테 넘어갔습니다. 병에게 넘어갔을 때 병의 지상권은 뭐로 바뀌었다고요? 무상의 지상권이다. 그래서 갑은 토지 소유자 갑은 지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지료 증감 청구 올리자 내리자 지료 증감 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존속 기간이 되겠습니다. 존속 기간에 대해서 최장 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시 지상권에 대해서 최장 기간을 제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최장 기간은 제한이 없어요. 최장 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말은 영구 무한으로 해도 된다는 소린가요? 좋습니다. 영구 무한으로 해도 돼요. 영구 무한의 지상권도 허용이 됩니다. 영구 무한의 지상권도 허용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은 최단 기간을 보장한다는 겁니다. 최단 기간을 보장을 한다. 최단 기간을 보장을 하는데 첫 번째로서 견고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존속 기간을 30년으로 합니다. 이거보다 짧게 최단 기간이니까 이거보다 짧게 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보다 길게 정하는 건 되는데 짧게 정하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견고한 건축물이 아니다. 견고한 건축물이 아니면은 목조 같은 건데 그건 몇 년이다? 15년입니다. 15년. 그 다음에 공작물 때 몇 년이다? 5년이다. 5년. 몇 년? 5년. 근데 공작물을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공작물의 구조와 종류를 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면 몇 년이다? 15년이 돼요. 그러니까 공작물은 조심해야 돼. 그냥 공작물 이렇게 주면 몇 년? 5년. 그냥 공작물만 이렇게 주면 5년이고 공작물의 구조와 종류를 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면 몇 년이다? 15년이에요. 그거 조심하세요. 그래서 이 공작물을 조심하셔야 돼요. 뭐라고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15년으로 갈 수도 있어요. 공작물의 구조와 종류를 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면 15년. 그냥 단순히 공작물 이렇게 나오면 몇 년? 5년. 5년 이렇게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구분을 좀 해야 되겠고 만약에 지금 견고한 건축물인데 견고한 건축물이 뭐냐면 석조, 석회조, 조족조, 연화조 단단한 건물이에요. 그런데 존속 기간을 20년짜리 지상권을 설정했습니다. 이렇게 20년짜리 지상권 설정한 계약은 무효이다. 맞아요, 틀려요? 다시 견고한 건축물인데 지상권의 존속 기간을 20년으로 정한 지상권은 무효다. 그러니까 견고한 건축물인데 존속 기간을 20년으로 약정한 지상권은 무효다. 자, 맞아요, 틀려요? 틀렸습니다. 20년으로 정했다고 해서 무효가 되는 건 아니고 자동으로 30년으로 늘어나는 거지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놓친다. 디테일에 약하단 말이에요. 디테일에. 다시 조심하셔야 돼. 20년짜리 지상권 존속 기간을 정했다 하더라도 그 지상권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그럼 최단 기간을 보장하니까 자동으로 20년이라도 몇 년으로 넘어간다? 30년으로 보장을 해준다는 거예요. 보장. 뭐 한다고요? 보장. 그러니까 20년 해도 30년을 보장해 줄 뿐이지 20년 했다고 해서 그 지상권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자꾸 디테일에 약해고 자꾸 속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출문제가 바이블이에요. 바이블. 저는 그냥 꼭 하라고 권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시라고 내가 꼭 권합니다. 기출문제 하니까 생각이 하나 났네. 그 60세 되신 여자분이 오셨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상담을 하는데 자기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는데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됩니다. 공인중개사는 학력 무관이고 머리 좋냐 나쁘냐 무관입니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쭉 하시면 뭐 올해 내가 무난하게 내가 1차는 내가 합격시켜 드리겠는데 대신에 1, 2차 다 하지 말고 1차만 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한 5번씩 끝나고 난 다음에 5번 보세요 라고 했는데 그 양반이 문제를 깡그리 외웠더라고.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물어보면 답이 뭔지는 아는데 왜 답인지는 몰라. 문제를 그냥 외웠기 때문에 학생들이 와서 물어보면 이거 답인데요 라고 해. 근데 왜 답인데요? 그럼 말을 못해. 근데 그게 답인지는 알아. 근데 중요한 거는 꽁 잡는 게 뭐라고? 꽁만 잡으면 돼. 합격만 하면 돼. 뭐 굳이 우리가 지금 로스쿨처럼 무슨 학문을 연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학문 연구하는 거 아니죠? 깊숙이 많이 알고 싶으면 로스쿨 가시면 돼.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그런 학문을 연구하는 게 아니고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답이 뭔지 정확하게 골라낼 수 있으면 돼요. 귀신같이 답을 골라내. 문제를 싹 외웠어. 5번 정도 하라 그랬더니 진짜 정말로 5번을 했는지 뭐 문제만 보면 이게 답이 뭐라고 금방 골라내. 그러니까 비슷한 유형의 문제는 정확하게 답을 골라요. 근데 왜 그게 답인지는 몰라도 설명은 못해도 정확하게 답을 알아요. 그 1차 교과고 그 다음에 또 2차 해가지고 2년 만에 붙으셨는데 저기 장림동이라고 저 하단에 가면 장림동 있는데 장림시장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그분이 합격하신 다음에 차렸어요. 그래가지고 주변에서 뭐 머리 좋다는 사람도 많이 떨어졌는데 자기가 이게 될 줄 몰랐다고 그러면서 계속 선물을 보내와서 내가 이제 저 이사를 가면서 나 이제 이사 가니까 그만 보내라. 그리고 이사 가도 주소 알려달라는 내가 안 알려주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선물이 안 오는데 내가 못 오게 이제 안 알려줬지 이제. 그러니까 나 머리 나쁘다, 뭐 학력 짧다, 뭐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겁니다. 엉덩이. 엉덩이로 한다는 말은 뭐예요? 모래 책상에 앉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로 한다. 엉덩이로 한다는 말은 책상에 오래 앉아서 고시 공부하듯이 자기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 공부를 하면서 뇌를 갖다가 이 리갈 마인드로 좀 숙성을 시켜야 되고 고민도 좀 하고 책도 읽고 기본서도 계속 읽고 문제도 풀고 이렇게 해야 될지 그냥 강의만 들었다 풀어가지고는 강의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동영상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 못지않게 자기 공부도 좀 필요하고 그리고 실력을 일정한 점수대로 끌어올리려고 그러면 기출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되는데 기출문제를 풀고 나면 적어도 50점대로 그냥 올라가요. 5번 정도 풀었는데 50점이 안 나온다? 그것도 이상한 거야.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60대 할머니라 그러면 좀 그렇고 60대 그 청춘인 분이 합격을 했다는 걸 감안하면 충분하다. 충분해. 그러니까 나 머리 나쁜데요. 뭐 학력이 짧은데요.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내가 바로 이거 쓸데없는 소리. 갈 길이 멀다 지금 내가 그만하고 자, 네 번째로서 이 지상권은 담보지상권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할 수도 있지만 무슨 목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요? 담보 목적입니다. 담보지상권이 설정될 수도 있습니다. 담보지상권. 근데 담보지상권은 보통 은행이 설정을 많이 하거든요. 자, 누구냐면 지금 이 토지 소유자가 돈이 필요해서 은행에다가 돈을 빌렸어요. 은행에서 돈을 빌리니까 은행이 돈을 빌려주면서 이 땅에다가 지상권을 설정했는데
은행이 지상권을 설정한 것은 은행이 이 땅을 사용 수익할 목적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가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건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뭘 해놓은 거라고요? 지상권을 설정해요. 은행이 지상권을 설정했다고요. 뭐 하면서? 돈 빌려주면서. 토지를 담보 잡고 대출해주는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가 자기 마음대로 이 건축 행위를 하지 못하게 뭘 해놨다고요? 지상권을 설정해놓은 거죠. 그랬을 때 그런 지상권을 뭐라 본다고요? 담보 지상권이라고 부른다. 사용 수익 목적이 아닌 담보 지상권이라 부른다. 그런데 피담보 채권이 변제가 됐어요. 피담보 채권이 변제가 됐습니다. 자, 피담보 채권이 변제가 되면은 저당권은 말소 등기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소멸합니다. 이걸 뭐라 그럴까요? 부정성이라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부정성.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 변제가 되면 저당권 등기 말소하지 않아도 저당권은 소멸하는 이런 행위를 뭐라 한다고요? 부정성. 따라가는 거예요. 자동으로 소멸해요.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 변제가 되면은 저당권 말소 등기를 하지 않아도 뭐 한다? 소멸한다. 왜냐하면 담보지상권은 사용 수익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피담보 채권을 갖다 담보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담보지상권은 피담보 채권을 담보하는 게 목적이지 사용 수익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최단 기간, 존속 기간이 보장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최단 기간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토지 소유자가 임의대로 저당권 설정한 토지를 자기 마음대로 사용 수익 못하게 담보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한 제도로 담보 지상권이 들어왔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소멸 청구가 가능한데 지상권에 대한 소멸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지상권 소멸 청구가 가능하냐 했더니 지료가 2년 이상, 2년 이상 연체가 됐습니다. 지료가 2년 이상 연체가 되면 지상권 뭐 한다고요? 소멸 청구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지료가 2년 이상 연체가 되긴 됐는데 이게 양도 전후에 걸쳐서 양도 전후입니다. 지상권 설정된 토지입니다.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가 지금 양도 양수가 일어났습니다.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가 양도 양수가 일어났다. 그러면 지상권자가 바뀐 거예요? 지상권 설정자가 바뀐 거예요? 설정자가 바뀐 거예요. 이건 지상권자가 바뀐 게 아니고 누가 바뀌었다고요? 지상권 설정자. 왜? 토지가 지금 바뀌었다고 돼 있으니까. 토지 소유자가 설정자잖아요. 토지 소유자가 양도 양수가 됐으니까 지상권자가 바뀐 게 아니라 지상권 설정자가 변경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문제에서 빨리 파악해야 돼. 지상권이 바뀐 건지 설정자가 지금 바뀌었다는 뜻인지를 이걸 판단이 안 돼서 문제가 자꾸 안 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케이스는 토지가 팔렸으니까 설정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양도 양수가. 그랬을 때 양도 양수 전후에 걸쳐서 연체가 됐다면 이때는 양수인 쪽에 2년 이상 연체가 되는. 누구 쪽이라고요? 양수인. 양수인에게 2년이 연체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양도인한테 1년 연체됐고 그다음에 양수인한테 1년 연체됐고 합산해서 2년이다. 이거 주장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누구한테 2년이라고요? 양수인 쪽에 2년 연체돼야만 연체로 본다. 그래서 양도 전후에 걸쳐서 연체된 사실이 있을 때 합산을 해가지고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는 없다라는 소리고. 자, 그다음에 이 지상권에 대해서
지상권을 양도라든가, 그 다음에 임대라든가, 그 다음에 상속, 이런 것들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지상권의 양도, 임대, 상속이 자유롭게 되는데, 만약에 이걸 갖다가 금지 특약이 있다는 겁니다. 자, 지상권 설정자,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은 내가 특별히 친해서 니한테만 해주는 거니까 니는 이걸 절대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면 안 된대. 이거 특약서다 명시하자. 그럼 명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명시하자 그러면 해야 됩니다. 명시 안 해주면 지상권 설정 안 해줘요. 그러니까 하자는 대로 들어줘야지. 그래야 그 사람이 안심하고 설정자가 지상권 설정해 주기 위해서 예, 하이소. 그래갖고 쓰라고 해야지. 그거 안 쓰게 하면 그 사람 걱정돼갖고 지상권 설정 안 해준다니까. 그러니까 예, 뭐 그리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쓰라고 해야지. 써놔도 효력이 없어요. 이건 무효이기 때문에. 뭐가 된다고요? 무효. 그래서 마음껏 쓰시라고 해야 돼요. 얼마든지 편안하게 쓰세요. 이렇게. 써놔도 효력 자체. 무효이기 때문에 효력 자체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아무리 많이 써놔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편하게 많이 쓰이소. 이렇게 해야 돼요. 자,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지상권자는 비용 상한 청구권 중에서 필요비는 달라고 할 수가 없고 유익비는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지상권자는 필요비는 달라고 하지 못하지만 뭐는 달라고 할 수 있다고요? 유익비는 달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분지상권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구분지상권은 이 지상과 지하의 공간을 정해서 지상과 지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상 30m부터 50m, 지하 30m부터 40m 이렇게 지상이나 지하의 공간을 정해 가지고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뭐가 안 되냐 했더니 수목을 소유하는 건 안 됩니다. 뭐는 안 된다고요? 수목 소유. 수목을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은 안 됩니다. 그러면 구분지상권은 두 개만 되는 거예요. 건축물하고 공작물 두 개만 됩니다. 다시 합니다. 건축물하고 공작물 이걸 소유를 목적으로 해서 사용 수익하는 구분지상권은 되는데 뭐는 안 된다고요? 수목을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프린트물과 관련을 해가지고 봅시다. 일단은 메일 정리 노트와 관련해가지고 1번 문제 풀게요. 자, 보겠습니다. 01번.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두 개를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번호합니다. 뭐하고? 2번은 아닌데 2번을 고르면 뒤에 컨닝했다 그럴 거야. 2번 아니고 1번하고 4번이에요. 1번하고 4번. 자, 1번에 지료가 등기되지 않은 약정 지상권이 타인에게 매도되어 이전된 경우에 지금 지료가 등기됐어요? 등기되지 않았어요? 등기되지 않았다. 타인에게 양도되어 이전된 경우에 지료 증액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자, 여기 봐요. 지료가 특이하게 되는데 등기하지 않았으면 지상권 이전되면 뭐로 바뀐다? 무상. 그러면 지료 증감 청구권 발생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대로 1번 지문이 맞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건물 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존속기간을 5년으로 하여 지상권이 설정됐다. 설정된 경우에 이 경우에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15년이다. 자, 여기 보니까 공작물은 존속기간이 몇 년이에요? 5년이에요. 근데 공작물은 단서가 붙으면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공작물에 대해서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와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공작물의 구조와 종류,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몇 년으로 간다? 15년. 근데 그냥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이렇게 돼 있지 그게 구조와 종류,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단서가 없죠? 없으면 15년이 아니라 몇 년이에요? 5년이에요. 5년.
자, 세 번째. 잠깐만. 교재를 이거 짚어드려야 되겠네. 자, 어디냐면, 316페이지. 316페이지 쪽으로 가겠습니다. 316페이지에, 거기 2번입니다. 설정인으로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281조 2항입니다. 2항. 지상권의 설정 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거기 뭐라고요? 종류와 구조 이런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는 지상권은 전조 2호 동그라미 칩니다. 여기서 2호라고 하는 것은 15년을 얘기합니다. 2호가 뭐라고요? 15년. 그 밑에 해설해놨는데 그 아래에 존속기간에 정함이 없으면 최단기간을 하고 설정 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고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몇 년으로 한다? 15년이다. 그 다음에 수목은 언제나 몇 년이다? 30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갑니다. 다시 그래서 매일 정리부터 01번에 2번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존속기간을 5년을 했으면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 기간을 정했다는 단서가 없으니까 15년이 아니라 몇 년이다? 5년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저당권 설정자가 누구다? 소유자다. 토지 소유자. 설정자가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저당권자에게, 은행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준 경우에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더라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이거거든요. 담보 지상권은 피담보 채권이 변제가 되면 저당권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지상권은 뭐한다? 소멸한다. 지상권 소멸해요. 소멸하지 않는다. 틀렸네요. 소멸합니다. 4번에 지상권자의 지료 지급 연체가 토지 소유권 양도 전후, 토지 소유권 박스. 여기 봅니다. 이 토지 소유권이 양도 전후에 걸쳐서 지료가 연체됐다는 거예요. 양도 전후에. 그러면 양도 전후에 걸치면 연체가 되면 누구한테 연체했나고요? 양수인에게 2년 연체는 양수인에게. 4번 지상권자 지료 지급 연체가 토지 소유권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에 토지 양수인에 대한 연체 기간이 2년이 되어야만 양수인이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요 이야기로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에 지상권자는 지상권에 기하여 물권적 반환 청구권 또는 방해 배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랬는데 지금 지상권자 이 지상권은 물권인가요? 물권 아닌가요? 자, 지상권은 물권이에요. 지지전, 뭐라고 됐다고요? 용익 물권. 그러니까 지상권 물권이에요. 그러면, 이 지상권자를 뭐라 그러냐면 물권자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물권자. 물권자니까 뭐가 적용되냐? 상린 관계가 그대로 적용돼요. 뭐가 적용된다고요? 상린 관계. 상린 관계가 뭐예요? 토지 이용 관계의 조절입니다. 다시 한번 토지 이용 관계의 뭐라고요? 조절. 그래서 지상권자에도 상린 관계가 적용되고 그 다음에 물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이 있다 없다? 있다. 물권적 청구권이 물권자이기 때문에 지상권자가 물권자이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이 있는데 물권적 청구권은 종류가 세 가지죠. 어떻게 세 가지예요?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있다 없다? 있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 5번에 지상권자는 지상권에 의해서 물권적 반환 청구권 또는 방해 배제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자, 여기 지상권에 대해서 양도, 임대, 상속이 된다 그랬는데 양도, 임대, 상속이 된다 그랬는데 이 지상권을 담보 맡기고 저당권 설정할 수 있나요? 없나요? 지금 지상권 자체를 양도, 임대, 상속이 되는데 지상권을 담보 맡기고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전이 무슨 전이에요? 지전이잖아요. 지상권하고 전세권은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다. 지전. 지상권하고 전세권은 두 개는 담보 잡히고 뭘 설정할 수 있다고요? 저당권. 그래서 지전이라고 지전. 지상권과 전세권은 지상권, 전세권 자체를 담보 맡기고 권리인데 권리 자체를 담보 맡기고 돈 빌릴 수 있다 없다? 있다. 라고 하는 거 참고로 보시고
자, 그럼 보충학습, 보충 자료에 01번 풀어보죠. 01번.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번호로 합니다. 뭐가 틀렸을까요? 2번이 틀렸습니다. 자, 1번부터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위반한 채 지상물의 소유권만 양도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토지 소유자 갑.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을이 지금 지상권을 설정했습니다. 이 지상권은 타인 토지 갑입니다. 갑 땅을 을이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인가요? 네. 다시 한번. 지금 을이 남의 땅 타인 토지 위, 이 타인 토지 위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인가요? 지상권이? 네. 그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남의 타인 땅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이 있고, 지상권에 기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건물을 축조할 수 있습니다. 누가? 지상권자가. 공작물 설치할 수 있나요? 예. 공작물도 설치할 수가 있어요. 지상권자가. 그 다음에 여기다가 수목도 심을 수 있나요? 예. 수목도 이렇게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상권자는 지상권은 남겨두고 이 건물만 따로 팔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건물은 남겨놓고 지상권만 따로 팔 수 있다, 없다? 있다. 한마디로 분리처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상권하고 요 건축물, 공작물, 수목을 이거를 지상물이라 그래요. 다시 합니다. 건축물, 공작물, 수목을 뭐라 한다고요? 지상물. 지상물과 지상권은 분리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분리처분이 가능해요. 지상권만 남겨둔 상태에서 지상물 팔아먹을 수 있고, 지상물은 남겨놓고 지상권만 팔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분리처분이 가능하다. 분리처분이 가능해요. 자, 그래서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위반한 채 지상물의 소유권, 지상물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상물은 세 가지입니다. 뭐라고요? 건축물, 공작물, 수목. 요 세 가지를 뭐라고 한다고요? 지상물. 지상물의 종류 세 개. 건축물, 공작물, 수목. 이거 팔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것만 소유권 넘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당사자가 요 당사자라는 것은 지상권 설정자와 지상권자 이 둘을 당사자라 그래요. 당사자가 지료에 관한 합의를 했다. 합의했다는 말은 약정이 있다. 유상이다. 지료에 관한 합의, 약정, 유상이다. 합의를 하였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않았다면 당해 지상권자에 대해서 지료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여기 보세요. 지료에 관해서 특약 합의가 있으면 당사자 간에는 뭐라고 써놨어요? 유효. 등기 안 해도 당사자 간에는 뭐가 된다고요? 유효. 지료에 관한 특약 합의가 있으면 당사자 간에는 등기 안 해도 유효입니다. 근데 등기를 안 해놨으면 3자한테 넘어갔을 때는 지료 지급이나 증감 청구가 발생하지 않는다. 지료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당사자 간에는 유효입니다. 등기 안 해도 유효해요. 그러나 등기를 안 해놨다면 3자한테 지상권이 넘어갔을 때, 지상권이 넘어가면, 3자가 지상권을 인수했을 때는 3자는 무상의 지상권을 인수한 꼴이기 때문에 지료 지급 청구권이 없고 지료 증감 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번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구분 지상권의 존속 기간을 영구적인 것으로 약정하는 것도 허용된다. 구분 지상권도 지상권이기 때문에 뭐가 가능하다고요? 영구 무한의 지상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영구 무한의 지상권 설정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지상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여기 지상권은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가 있어요.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지상권자는 지상권 설정자의 명시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상권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여기 보니까 지상권을 타인에게 뭐 할 수 있다고요? 임대. 금지가 있다 하더라도 임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거기까지 관련 내용을 봤고요. 지금까지 본 것은 약정에 의한 지상권입니다. 약정이니까 계약에 의한 지상권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계약에 의한 지상권은 거의 발생을 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지금 제가 여기다가 안 썼습니다만은 계약 기간이 만약에 30년이다. 자, 여기 보니까 경관 건축물이 몇 년이 됐어요? 30년.
30년이 됐는데 지상물은 그대로, 건물은 뭐 썩는 게 아니니까 지상물이 그대로 남아있죠. 존속하죠. 그러면 지상물이 남아있으면 지상권자는 지상권 설정자가 누구예요? 토지 소유자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됐어요. 30년이 끝났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지상권자가 지상권 설정자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갱신 요구에 대해서 설정자가 거절하면, 그러면 토지 소유자, 지상권자는 바로 이 건물 사가세요라고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다고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하면 바로 형성권이기 때문에 시가로 매매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뭐가 된다고요? 시가로 매매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그러면 30년 전이니까 그때는 땅이 쌌겠죠. 건물도 쌌을 거예요. 근데 30년 지나고 나니까 지금 이 건물이 10억 갈 수도 있고 20억 갈 수도 있어요. 이 건물이 지금. 그러니까 옛날 30년 전에는 1억, 2억밖에 안 했던 건물이 30년 지나서 10억, 20억 갈 수가 있다니까. 그러면 계약 기간 끝났는데 건물이 멀쩡하면 지상물이 멀쩡히 있으니까 지상권자는 이 건물 사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사달라고 하기 전에 계약 갱신을 먼저 하고, 갱신 요구에 불응하면 그럼 사가세요라고 해서 지상물 매수 청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정자가 나 돈 없는데, 돈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연장해 줘야지. 연장하면 다시 30년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끝. 내 당대에서는 못 돌려받아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뭔가를 아는 토지 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지상권 설정은 우리 아버지 때에서나 하는 거지. 우리 당대에서 이제 우리 밑에 때에서는 거의 계약에 의한 지상권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봐야 돼요. 그다음에 지금 요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계약 갱신을 해달라고 했을 때 안 해줄 수 없은 게, 해주게 되면 내 당대는 못 달려받으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계약에 의한 지상권은 거의 설정되지 않는다. 그럼 뭐가 발생하냐면은 이제 법정 지상권이 주로 발생을 해요. 뭐라고요? 법정 지상권이나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 주로 발생을 하지, 계약에 의해서 지상권은 이제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시험 문제도 이제는 그냥 단순 지상권에서 법정 지상권이나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 이제 시험 문제를 주로 이루게 된다. 왜? 현실에 맞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넘어갈 건데, 어디로 넘어갈 거냐면은 저쪽 페이지 325페이지입니다. 325페이지의 그 중간 3번에 보니까 법정 지상권 이렇게 등장을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30페이지 보세요. 330페이지에 보니까 양가로 4번에 또 법정 지상권 또 있죠? 예. 그래서 그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예요.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하고 366조에 의한 법정 지상권하고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의 최근 경향은 여기가 출제가 많이 된다고요. 그냥 지금 방금 전에 봤던 요 단순 지상권을 요즘은 잘 안 내는 추세다. 왜? 시세 이제 현실에 맞도록 이건 지금 우리가 쓴 건 계약에 의한 지상권이었거든요. 계약에 의한 지상권보다는 법정 지상권 쪽으로 많이 출제 포인트가 올라간다. 왜? 이제 이런 일은 잘 발생 안 하니까. 그래서 그렇다는 겁니다. 설마 쉬기를 바라는 건 아니겠죠? 두 개를 동시에 다 해놓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두 가지를 다 해놓고. 자, 그러면 366조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먼저 쓰겠습니다. (366조에) 의한 법정지상권이다. 자, 첫 번째 설정 당시에, 자, 무엇을 설정했을까요?
No. 저당권을 설정한 겁니다. 자, 여기서 설정 당시는 뭘 설정했다고요? 저당권. 자, 모르시니까 제가 여기다가, 단설 단어게 저당권입니다. 자,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동일인 같은 사람이에요. 동일인일 것. 같은 사람이다. 토지 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동일인. 뭘 설정할 때? 저당권을 설정할 때 그 토지 위에 뭐가 존재해야 된다? 건물이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행으로 뭘 실행했어요? 저당권을 실행했지. 그럼 저당권을 실행했다는 말은 뭔 뜻이다? 경매 넣었다 이 뜻이에요. 최소한 대화가 돼야 뭐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자, 그래서 실행했다는 말은 결론적으로 저당권을 실행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다? 경매 넣었다 이 뜻이에요. 경매. 잠깐만. 시험 문제다 경매 넣었다는 말 안 나와요. 그럼 시험 문제는 뭐라고 내는다고요? 실행했다. 이렇게 주지 경매 넣었다는 말이 나오진 않아요. 왜? 법조문 자체가 실행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실행했다는 말은 저당권이 실행된 거니까 뭐 한 거라고요? 경매 넣었다. 여러분 지금 초학자가 많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그냥 써줬습니다. 시험 문제 이거 안 써줘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머릿속에서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저당권 실행으로, 자, 요건 가로고요. 요건 없는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썼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당권 뭐라고요? 실행으로.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 소유자. 또 그러겠지? 저 새끼 되게 악필이네 또 그럴 거야. 그래서 찬찬히 잘 써야지. 예. 토지 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 이 건축물 소유자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경매가 넘어가가지고 이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원래 동일인 같은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는 동일인 한 사람 거였다 이 말이에요. 같은 사람 거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이 토지도 갑의 토지고, 이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도 갑의 거다 이겁니다. 갑의 거다. 그럼 토지와 건물이 둘 다 동일인 거 맞죠? 예, 이런 겁니다. 그런데 저당권이 지금 토지에 걸렸는지 건물에 걸렸는지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다시 합니다. 저당권이 토지에 걸렸는지 건물에 걸렸는지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토지든 건물이든 둘 다 걸려 있어도 되고 하나만 걸려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건물이 미등기 무허가라도 상관없습니다.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라도 건물이기만 하면 됩니다.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라도 건물이면 돼요. 그래서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어요.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뭐 했다고요? 달라졌어요. 예를 들어서 토지가 지금 병에게 넘어갔다. 이렇게 해볼게요. 경매로. 그래서 경매가 돼서 토지 소유권이 누구한테 넘어갔다고요? 병. 이렇게 됐을 때 건물 소유자에게 법정 지상권을 주는 겁니다. 누구한테 준다고요? 건물 소유자에게 법정 지상권을 줍니다. 누가 지상권 줬어요? 법이 정했다. 법이 정했다니까. 법이 지상권을 준 거예요. 계약이 아니라 뭐라고요? 법이 정한 거예요. 187조에 의한 물권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법이 건물 소유자에게 준 겁니다. 그럼 소위 말해서 지금 토지 소유자가 병으로 바뀐 거죠? 그럼 토지 소유자가 내 땅 위에서 건물을 철거해라. 이러면 건물 소유자가 황당하니까 법에서 토지 소유자가 이 건물을 철거 못하게 만든 겁니다.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죠? 내 땅에서 건물을 철거해라. 이러면 토지 소유자는 근거가 없으니까
참 난감해지기 때문에 법에서 지상권을 인정해갖고 철거를 못하게 막아놓은 제도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자기 땅에 있는 건물을 철거 못 시키게 하는 거다. 이 법정 지상권은 강행 규정이에요. 무슨 규정이라고요? 강행 규정.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포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포기 안 돼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서 법정 지상권을 갖다가 법정 지상권입니다. 법정 지상권을 갖다가 이것을 취득을 하려고 그래요. 법정 지상권을 취득을 할 때는 등기가 없어도 돼요. 민법 187조가 적용되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등기 없이도 취득이 됩니다.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은 187조에 따라 등기를 안 해도 돼요. 근데 지금 법정 지상권을 갖다가 이전을 하려고 그럽니다. 법정 지상권이 붙은 건물을 뭐 한다고요? 이전을 하는 것은 이것은 승계 취득으로 넘어갑니다. 뭐로 넘어간다고요? 승계 취득. 지상권에 대한 승계 취득이니까 민법 186조가 적용돼서 등기를 해야 됩니다. 뭐 한다고요? 등기. 그래서 승계 취득은 등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거 시험 문제가 어느 쪽 걸로 하는 거냐를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법정 지상권이 붙어 있는 건물을 취득하는 것인지, 법정 지상권이 붙어 있는 건물을 매매로 사가는 것인지, 이거를 잘 보셔야 돼. 법정 지상권이 붙은 건물을 매매로 사갔다 그러면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그럼 승계 취득이니까 사야 돼. 근데 법정 지상권을 취득했다. 그냥 법정 지상권을 그냥 취득했다 그러면 그냥 원시 취득으로 가는 거니까 뭐 등기 안 해도 취득이 되어져. 요걸 구분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 이 법정 지상권에 대한 취득. 그럼 만약에 이 승계 취득하는 자는 등기를 몇 건 해야 되냐면 2건 해야 돼요. 자, 다시 합니다. 법정 지상권이 붙어 있는 거 승계 취득하는 자는 등기를 몇 건 해야 된다고요? 2건. 그래서 왜 2건이냐? 지금 현재 건물에 법정 지상권이 붙어 있는 거죠? 건물에 붙어 있어요. 그럼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돼요. 뭐에 대한 거라고요? 건물 소유권.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 이거 하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법정 지상권 이전 등기 해야 돼요. 법정 지상권 이전 등기. 그래서 등기가 몇 건이 필요하다고요? 2건. 등기가 2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등기가 2건 필요하다. 자, 그 다음 법정 지상권이 붙어 있는 건물, 법정 지상권이 붙어 있는 이 건물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신축하거나 중축하거나 개축하거나 재축을 했다. 신축, 중축, 개축, 재축. 법정 지상권이 붙어 있는 건물을 신축, 중축, 개축, 재축 이전하게 되면 지상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 안 합니다. 소멸하지 않는다. 신축, 중축, 개축, 재축 하더라도 법정 지상권을 뭐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단, 신축, 중축, 개축, 재축 이전하더라도 종전 면적 기준 범위 내에서 인정됩니다. 무슨 면적이라고요? 종전 면적입니다. 예. 종전 건물 면적 범위 내에서 지상권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 지상권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좀 쉬었다가 와서 칠판 지우지 말고요. 관습법상. 요거는 쉬었다가 와서 하겠습니다.